사실 이때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고무할 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 나기 1년 전에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 사령부 철폐를 주장하는 공산 측 결의안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.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. 완전히 역효과를 발휘했어요. 북한의 계획하고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북한을 지지했던 비동맹 나라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엄청난 자충수가 된 거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소련도 중국도 이 사건을 사실 외면했다면서요. 너희들이 이렇게 비인류적인 행동을 저질러 놓고 우리 몰라. 우리 이렇게. 이것까지는 못 봐주겠다. 우리도 이건 수습 못 해주겠다. 이건 아니 저렇게 저 영상으로까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죠. 뭐. 1970년대 이 대땅특명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남북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 아닌 서방 국가들하고도 일정 부분 관계 개선에 성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당시 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바깥에서 외채를 들여왔는데 그 외국 자본 중에 서방 국가에서 들여온 자본이 반이 넘었어요.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보다도 더 일찍 70년대 초에 이제 계약 개방을 시도를 했다.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.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또 이 사건으로 다 뒤집어지는 거죠. 76년 8월 달에. 그러다 보니까 서방과의 관계는 다시 이제 그 역풍이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관을 못 갚는 거예요. 거의 최악의 수 중에 최악의 수네요. 맞아요. 도끼 만행에 어떻게 도화선이 됐던 그 박철중이 처벌을 받나요? 예, 그 유엔사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관계자들 처벌을. 근데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. 뭐 북한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김정일이 그 경비병들을 그 위문하고 또 그들을 이제 표창했다. 뭐야.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. 아까 전 유감이라더니 위문까지 또 뒤에서 한 거잖아요. 좀 너무하네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음모가 있고 그렇죠? 정리되지 정말.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네.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. 자, 8.28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우발적인 것이냐 계획적인 것이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많은 그 사건들의 그 전후를 좀 봤습니다. 어떠셨어요? 사실 베를린 가면 장벽이 있었잖아요. 베를린 장벽이 되게 크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고 왔다 갔다 하긴 했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처음으로 그 공동 경비 구역에서 이제 군사 분계선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더 이상 왕래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고,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을 때는 이 군사 분계선 보면 정말 진짜 한 5cm도 안 되는, 진짜 몇 cm밖에 안 되는 그런 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, 사실 굉장히 낮은 담인데도 어떻게 보면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장벽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동독과 서독도 1972년에 이제 기본 조약을 맺고 거기에서 상당히 평화가 정착이 됐고 교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통일될 때까지 베를린 장벽에서 31명 그 동독 주민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때 총을 쏜 거죠. 31명이 죽었고 동서독 경계 지역에서는 46명이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동서독도 피를 흘렸던 것이죠. 그런 상황에도 끊임없이 협상과 이제 교류 접촉을 해서 통일까지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. 진짜 좀 여기서 이제는 벗어날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